그것을 이제 특히 1912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가장 오래된 골목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채부동 골목을 위에서 바라본 곳입니다. 골목에 들어가서의 안 풍경이고요. 차가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집 마당처럼 이불도 걸어두고 이러고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다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하게 그려진 게 한옥이고요. 그리고 그 골목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 골목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노란색으로 된 골목이 이게 조선시대부터 있던 그대로의 골목입니다. 즉 다시 보시지만 지금의 현재 골목과 옛날의 골목이 거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거의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 골목을 왔다 갔다 계속하고 몇 세대를 이어서 살았고 한옥도 몇 세대마다 한 번씩 짓고 다시 짓고 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골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면 이제 오세훈 시장 반성하라, 재개발 추진하자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현실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있는 골목들을 이제 자전거, 화분, 뭐 출입구의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실측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골목 한 10여 개를 택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제 몇 개의 한옥들인데요. 그러면 한옥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옥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피로 현상을 겪고 있어요. 지금 나이도 많이 들으셨고 또 그곳에서 건물에서 거둬들이는 수익 자체가 많이 없고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실적 문제들을 조금 더 차분하게 건축가로서 좀 중립적으로 바라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호서점입니다. 서점으로서 문간체를 쓰고 있고 왼쪽에 지금 간판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옷가게입니다. 옷방과 책방이 같이 있는 뒤에는 집이 있는 건물인데요. 평면은 이렇게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문간 드나드는 곳에 책이 쌓여 있고 지금 안에 주인 할머니가 사시는 모습이에요. 부엌.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강렬한 광경입니다. 이게 문간 다 책이 가득 차 있고 실측을 하면서 책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집의 경우는 이렇게 대문조차도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들어가면은 한옥의 이런 공간 윤곽을 살리면서 나름대로 철골 보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한샘 부엌 놓고 이렇게 해서 거의 그 아파트 평면같이 바꿔서 쓰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렇게 장독대로 올라가서 있고 여기도 거의 대문에서부터 방까지 비를 안 맞고 들어가게 개조를 했습니다. 위에서 올라가 보면 이제 이렇게 지붕의 모양이 보이고요. 또 어떤 집의 경우는 외관은 굉장히 괜찮게 되어 있지만 들어가서 보면 이 안에 이제 너무 춥기 때문에 샤시를 다 대서 하이샤시 PVC 창호를 대서 이렇게 추위에 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즉 한옥에 보통 면이 원래 이 뒤쪽에 있는 건데 그게 이렇게 앞에 면이 쳐져서 나름 또 이게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또 재밌는 이런 레이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겉에는 한옥이지만 안에는 한옥인지 아닌지 거의 알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장독대까지 다 실내로 해서 빛만 겨우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일부 방은 또 독신자한테 또 이렇게 세를 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모양으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감 선생님 댁이라고 하는 댁인데요. 지금은 주인이 살지 않아서 이게 지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만 그 예전에 쓰시던 가구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장독대 모습.
그리고 이게 이제 가구가 그대로 있는 다락과 이거의 모습입니다. 워낙에 집을 잘 정리하셔서 일본 잡지에서도 70년대부터 취재를 나올 정도로 좋은 집이었다고 하고요. 최부동 골목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서재, 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시를 쓰셔서 그 건넌방의 서재만큼은 아주 잘 더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어쨌든 제가 무슨 함부로 제안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침착하게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서울의 지금의 현 상황은 너무도 빨리 기억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충정로에 있는 한옥들, 한 30여 채 되는 한옥이었는데요. 옆에 기찻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봄에 이렇게 화초가 바뀌어 있고 가끔 설렁탕 먹으러 갔던 골목이었는데 어느 날 보시더니 단 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사직동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100계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는 58계단입니다. 예. 시간이 남아서 생각 아니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스페이스 본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스페이스 본의 본자는 근원 본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기동에 있는 원래는 제기동 성당의 발원지였던 자리에 있던 유치원입니다. 물론 유치원은 많이 낡았지만 답사 때 가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수녀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재밌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도 여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와서 처음 이 교정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옛날이랑 똑같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 유치원은 다른 데 새 건물로 갔습니다. 우리가 과연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로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례는 이렇습니다. 서울 도심 종묘 한가운데에 개발될 때의 현상 설계로 나온 안입니다. 램크라우스의 아니죠? M자가 있죠, 여기 오른쪽에. 맥도날드에서 협찬을 한 모양입니다. 이건 저기 누구죠? 또 유명하신 선생님 한 분이죠. 지금 서울은 이렇게 점령이 돼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것, 우리 동네의 진짜 풍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너무 마음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의 오랜 역사와 자생적인 도시가 지켜지는 것을 희망하고 또 안양의 예술 프로젝트가 또 그런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면 돼.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 뭐? It's getting too cold. 너무 추워지니까 그냥 우리 먹으러 가고 we go eat first, and then we talk with the discussion after. 그 후에 이제 먹고 난 뒤에 이제 우리 토론을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